안녕하세요. 혹시 50세 넘으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대상포진 주사 맞아야 하나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학교 병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왜 맞아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같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대에 중요하게 권장되는 이유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우선 대상포진 이게 정확히 뭐길래 이렇게 예방접종까지 권하는 걸까요? 이게 그 어릴 때 수도 앓잖아요. 네네, 수두요.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몸속 신경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잠복해 있는 거죠. 아, 숨어 있다고요. 평생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얘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재활성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병원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피부 발진이랑 같이 정말 뭐랄까 지독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통증이요? 얼마나 심하길래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들 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실 후유증인데요. 후유증이요? 네, 발진은 다 나았는데도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막 타는 듯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이라고 부르거든요. 몇 년씩이나요? 듣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드물지만 실명 같은 합병증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이 잠자던 바이러스가 깨어나지 못하게 미리 좀 방어력을 틔워두자 이런 목적입니다. 네, 방어력. 그 방어력을 키우는 백신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쓰는데요. 그 병원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스타박스라고 이건 생백신이고요. 생백신이요. 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거. 다른 하나는 싱글릭스라고 이건 사백신, 그러니까 불활성화 백신이에요.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거죠. 아, 생백신이랑 사백신. 그럼 뭐가 다른 거죠? 효과나 안전성 같은 거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조스타박스는 생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살아있는 걸 쓰니까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못 써요. 아, 면역 저하자한테는 안 되는군요. 네. 반면에 싱글릭스는 사백신이라 안전하고요. 면역 저하자도 맞을 수 있어요. 대신 두 번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죠. 근데 특히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하, 그럼 요즘은 다 싱글릭스 맞는 추세인가요? 더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싱글릭스가 장점이 많긴 한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비싸고 또 두 번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아, 비용이랑 편의성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아직 조스타박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상황에 맞게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어떤 분들한테 접종을 권하고 있나요? 네. 보면 50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발생률이 이제 슬슬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접종을 권장하고요. 50세요. 특히 60세를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끔찍한 신경통, PHN 위험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60세 이상은 강력히. 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50세 이상 분들은 더 위험하니까 필수 권장 대상이고요. 이분들은 안전하게 사백신, 즉 싱글릭스를 맞아야 하고요. 질병관리청 권고도 비슷해요. 50세 이상 권장, 65세 이상은 더 적극적으로 권고. 와, 듣고 보니 정말 신경통 예방이 핵심이네요. 자료 보니까 접종하면 신경통 발생 위험을 67%에서 많게는 91%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네,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죠. 아니, 70세 이상 환자 3명 중 거의 1명이 이 신경통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다던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야말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아, 면역 저하자는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5배에서 10배나 높다고 하니 더 중요하겠고. 아, 그리고 한 번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재발도 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나 대상포진 알았는데 또 맞아야 돼요? 하고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네, 권장합니다 라고 해요. 한 번 앓는다고 면역이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서 또 걸릴 수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언제 맞아야죠? 앓고 난 다음에 바로?
보통은 완전히 다 낫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서 맞는 걸 권하는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접종하면 재발률을 1~2% 정도로 크게 낮출 수 있고요. 혹시 또 걸리더라도 통증이나 합병증이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재발 방지 효과도 크군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 보다가 정말 좀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이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생률을 20에서 30%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상포진이랑 뇌랑 무슨 상관이죠? 아,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 연구들이긴 한데요. 네. 백신 접종이 우리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데 그게 뇌 염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와, 전신 염증 감소가 뇌 건강까지요? 네. 또 2022년 미국 CDC 연구를 인용해서 백신 맞고 3년 안에 심장마비 위험은 한 16%, 뇌졸중 위험은 한 18% 정도 줄었다는 결과도 같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까지요?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대상포진 예방이라는 주 목적 외에 약간 부가적인 잠재적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이니까요. 뭐 이게 확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그래도 정말 놀랍네요. 그냥 피부병 예방주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이랑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해하실 만한 거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네네. 첫째, 이거 어릴 때 맞는 수두 예방 접종이랑은 다른 거예요. 수두 주사는 첫 감염을 막는 거고 대상포진 백신은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날뛰는 걸 막는 개념이고요. 아, 대상이 다르군요. 네, 둘째 아까 강조했지만 대상포진 알았던 분도 재발 막으려면 접종하는 게 좋다. 셋째,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싱글릭스 기준으로 보면 맞은 부위 좀 아프거나 근육통, 피로감 같은 거 흔한데요. 네, 보통 백신 맞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대부분 가볍고 며칠 안에 사라져요. 심각한 부작용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자료에서도 백신 맞아서 얻는 이득이 그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국대병원 자료를 통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백신이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께는 당장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막는 걸 넘어서 뭐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백신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료에서 언급된 그런 연구들처럼 말이죠. 단순히 대상포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치매나 심혈관 질환 같은 더 넓은 건강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게 전신 건강이랑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확실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어떤 하나의 예방 조치가 단순히 그 병 하나를 막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건 앞으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